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6년 11월 23일 오전 8시 20분 수요일날 아침 시황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자, 소리 체크하고 잘 들리시면 바로 시황 시작합니다.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마이크 테스트. 잘 들리시면 숫자 1번 눌러주세요. 네, VI방이 잘 들리시는 것 같고요. 네, 공개방도 역시 잘 들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장입니다. 벌써 절반이에요. 네? 11월 23일이니까 11월도 중순 지나가고 이제 월말이 향해 갑니다. 일주일 남았습니다. 11월 30일까지죠. 다음 주 수요일 날이 이번 달 마무리인데 시간이 왜 이렇게 잘 가나요? 너무 잘 가요. 네, 그리고 오늘 아침에 급 추워졌습니다. 어제 소설이었죠. 네, 소설하니까 마치 뭐 노블 이게 아니라 적게 눈이 내린다 해서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눈 내리는 곳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진짜 오늘 아침 기온은 뭐 철원 지역이 11도, 영하 11도 아까 뉴스 봤던 것처럼 내려오고, 저도 아침에 출근하는데 차 안에 에어컨 틀어놨는지 아주 냉골인 줄 알았습니다. 얼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제가 담요를 다 싸매고 엉뜩 열선 시트 깔고 히터 틀고 그러고 왔는데, 여러분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럴 때 이제 저희 같은 사람 목 관리도 해야겠죠. 그래서 수건을 좀 목에 감고 있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다른 거 준비도 좀 해놨는데, 자, 감기 조심하십시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식의 한 번 잘못 걸리면은 또 오래 갑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또 이제 이건 추가적인 내용인데, 혹시나 감기가 2주 혹은 3주 이상 지속된다, 꼭 병원 가십시오. 꼭 병원 가세요. 안 그러면은 다른 게 있을 수도 있어요. 조심하시고요. 자, 수요일장은 수익 나라고 수요일입니다. 네, 이 추운 날씨 우리 수익의 열기로 이겨봅시다. 이슈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일단 미증시를 먼저 갈게요. 다우지수가요 19,000을 돌파해버렸습니다. 신고가입니다. 와, 사실 걱정을 좀 했죠. 우리가 무슨 걱정했냐면 트럼프가 되면서 악재가 되는 거 아니냐, 지수에 크게 문제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나왔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트럼프 랠리가 옵니다. 다우지수 19,000포인트 돌파 나온 게 이게 처음이죠. 최근 완전 처음이에요. 새롭게 신고가를 돌파해주면서 새로운 고지를 달성합니다. 19,000이라는 자리. 이 내려온다 하더라도 18,000보다는 좀 높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우 월봉지수 봅니다. 18,000포인트 영역 맥점 맞긴 한데 신고가 달성했고 18,000포인트 약간 넘어간 자리에서 새로운 지지를 보일 것 같아요. 네, 목의 수건은 면으로 해야 됩니까? 감사합니다. 이거 하면 되나요? 여름에 더워가지고 제가 냉스카프를 산 적이 있었는데 이거 그냥 천조가리구나. 면으로 할게요. 면으로. 애기를 가래수건 하는 그 재질로. 집에 많아요. 애기 가래수건이라 해서. 감사합니다. 일반 수건 안 되는구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자, 다우산업지수가 이게 월봉 형태인데 신고가가 갑니다. 눌러준다 하더라도 이번 달 저점보다는 조금 높은 자리에서 쉬지 않겠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주봉으로 넘어간다라면 얼마인가요? 18,500선 정도 되겠죠? 18,000포인트 중반선 정도에서의 지지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렇게 연장의 줄을 그어봅니다. 보이죠? 한번 강하게 들어올리고 급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냥 계속 올랐다가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일정 부분 중간에 버티는 자리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만큼 19,000 돌파했기 때문에 조정받는다 하더라도 18,000포인트 한 중반선 정도에서의 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야 돼요. 그죠? 굉장히 힘이 좋습니다. 최근 일봉 넘어가시면 18,000포인트 중반, 아까 500 얘기했죠? 네, 역시 그 자리 인근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자리가 지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어요. 한 600 보이네요. 여기는 600선 인근 보여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일단 다우지수가 신고가를 가고 잘 가고 있는데 왜 가느냐? 자, 우리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왜? 뭐 때문에? 그리고 그 이유를 알았다면 그럼 어떻게? 한 10년 전쯤에는요, 이런 게 유행했었어요. 자녀 교육을 할 때 아이한테 이거를 항상 질문하게 해라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이 되게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싫어하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뭐 안 키워본 분도 아시겠지만 애가 좀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이런 걸 자꾸 얘기합니다. 저거는 자전거야. 저건 빨간색이고 저건 신호등이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그 맥락으로 물어봅니다. 왜? 왜? 신호등은 빨간색 때 건너지 말고 파란불에 건너야 돼 하니까 왜? 이럽니다. 미쳐버리죠. 대답을 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왜? 자, 이게 유행이었어요. 공부를 잘하거나 뭔가를 알아가기 위해서 why라는 질문을 하라고 많이 알려줬었는데 요즘엔 좀 바뀌었어요. how, 어떻게. 뭐 때문에, 어째서, why랑 how 이 두 가지 질문을 반드시 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증시가 올라가고 있으니까 왜 올라가느냐, 그리고 어떻게 올라갈 것이고 올라갔다가 내려오거나 조정받으면 어떻게 될 것이냐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항상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다우지수는 잘 갔고 나스닥은 어떤가 보고요. 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주가지수 역시 신고가입니다. 5,392.26인가요? 아니죠? 뭐야, 5,392가 아니라 이게 그거죠? 370 맞네. 5,390 맞네요. 378.94 연간 기준 많이 올랐습니다. 7% 이상 올랐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랑은 비교가 안 되니까. 코스닥이 거의 10배입니다. 거의 10배. 9배, 10배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그럼 뭐 말도 안 돼요. 코스피도 뭐 반도 못 따라가죠. 어마어마한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신고가 발생하고 있고 월봉도 마찬가지, 주봉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몇 달 전부터 봤던 중요한 가격대, 그 라인대, 맥점 얘기했던 게 이전에는 5,000이었어요. 여기. 지금은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얼마쯤 될 것 같습니까? 5,200으로 올라옵니다. 다우가 18,500으로 끌어올린 것처럼 나스닥도 5,200으로 지금 끌어올려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5,392, 5,400 좀 돌파한다거나 더 간다 하더라도 거기서 눌러주는 지지라인은 5,200 인근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레벨이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분명. 저도 이제 시골에서 어렵게 살았지만 요즘에는 좀 먹고 살만 하거든요. 그래도 회사에서도 뭐 위치도 좀 있고 먹고 살만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정말 우리 이런 얘기하면 뭐 설마 그랬을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힘든 시기에 살았던 분들은 옥수수가루 있죠. 옥수수가루를 물에 타가지고 거기다가 설탕 좀 뿌려가지고 이렇게 막 죽처럼 먹는 게 있었어요.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저도. 근데 어르신들은 또 나도 그런 적 있었는데 생각 들지만 설마 그랬겠어 라는 말을 하십니다. 다른 분들 얘기하면. 네, 진짜 그랬었고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은 그런 거를 이제 안 먹기도 하겠지만 그거를 뭘로 먹냐면 별미로 먹습니다. 그리고 잘 먹지도 않고. 그렇죠? 수준이 달라졌다는 얘기고 레벨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지금 먹는 거 가면은 뭐 저 레스토랑 가든 뭐지 가면은 한 끼에 뭐 몇만 원짜리 먹고 막 하잖아요. 한 끼에 3,000원, 5,000원짜리 먹기도 힘들었었는데 지금 몇만 원짜리 먹고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수라거나 그 주가라거나 이런 레벨 자체도 한번 올라가게 되면 내려오기 힘들어요. 단독주택 살다가 한옥이나 기와 살다가 뭐 빌라로 갔어요. 빌라에서 아파트 갑니다. 고급 주상복합이나 이제 그런 펜트하우스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못 내려와요. 물론 지수는 빠질 수 있겠지만 어느 정도 레벨을 도달했다, 급등이 나와줬기 때문에 큰 하락보다는 다져주는, 지지받는 모습을 좀 더 높은 자리, 이전보다 높은 자리에서 만들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대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뭐 때문일까요? 자, 나옵니다.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행진한다. S&P 2200, 다우 19000 돌파. 자,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이어가고 있는데 달러 강세, 유가 혼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때문에 통신과 부동산 업종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자, 밑줄자 이거 1990년대 유행하던 건데, 자, 통신과 부동산 업종의 밑줄자 별 500만 개. 이 두 개의 업종이 지수를 끌어올렸다는 겁니다. S&P가 사상 처음으로 2200 돌파했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도 19000을 처음으로 넘어섰어요.
시간의 단일가 매매 종료되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S&P 500 지수가 전날보다 4.76포인트 오르면서 2202.94를 기록했고요. 다 마찬가지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17년 만에 4대 지수가 동시 사상 최초로 최고치를 돌파합니다. 이틀을 늘었어요. 그러니까 어제도 올랐고 오늘도 오른 거예요. 이게 이제 얼마 만에 나온 거냐면 1998년 3월 이후 처음이에요. 사상 최고치를 깬 것이 98년 3월 이후 처음이다. 특히 다우지수 깬 거는요. 2011년 이후 처음으로 S&P 500 상승률을 웃돌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자, 증시에서 주가를 끌어올렸던 이유, 상승시켰던 이유, 기존 주택 판매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합니다. 상승 출발. 장 초반에 국제유가 상승세도 호재를 적용했었는데 중반에 헬스케어 업종이 하락했었고요. 6개월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약간 이제 S&P가 좀 빠졌던 모습이었었어요. 다우도 19,000 뺐었고. 그러나 통신과 부동산 소비재 업종이 오르면서 많이 했습니다. 자, 부동산과 소비재가 왜 오를까요? 자, 소비재는 왜 오를까요? 이거 확실한 거 알고 있죠, 여러분? 여러분, 소비재 왜 오르는지 확실한 거 알고 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재 업종 밀어내기. 그쵸? 통신업이 2% 돌파 급등했었고 부동산 소비재가 올랐다고 되어 있는데 헬스케어는 지금 하락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건 또 이유가 뭐예요? 힐러리 낙마. 그죠? 오바마 헬스케어 뭐 X, 힐러리 X, 트럼프 됐으니까 헬스케어나 대체 에너지 관련 쪽은 떨어지는 거고 소비재는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가 연말에 다가오기 때문에 소비재 업종에 대한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 밀어내기로 쫙쫙 밀어내는 거야. 연말에 윈도우 드레싱 효과 아시죠? 네. 그게 뭐예요? 우리 1년 동안 장사 잘했습니다라고 하기 위해서 매출을 어떻게든 늘리고 지출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물건을 좀 싸게 팔거나 해서 밀어내기가 자꾸 나옵니다. 그게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사이버 먼데이잖아요. 그렇죠? 그 건으로 소비재 업종이 올랐다라고 나와주고 있습니다. 부동산이 좋아지고 있나요? 주택 판매가 급증했다고 하는데 날 추워지니까 집 사는 건가? 희한하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부동산 쉽지 않아요. 대출도 잘 안 해주고 쉽지 않은데 미국은 10월 달이니까 아직은 뭐 완전 추운 겨울까지는 아닙니다. 기존 주택 판매가 급증해서 10년 만에 최고치를 보였다라는 얘기 나와주고 있고요. 거기에 대한 정리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로런스 윤 NAR 연구원은 여름철에 공급 부족 때문에 형성됐던 대기 수요가 지난 9월부터 해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달에 미국 전역에서 왕성한 주택 판매가 이루어졌습니다. 여름철에 공급이 부족했었는데 대기 수요들이 물량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막 사들인다는 거죠. 구매를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모기지론 금리가 급등한 것에 대해서 모기지 금리 더 오르기 전에 자 이거예요. 막바지로 자 지금 마지막 찬스예요. 제품 30세트 남았습니다. 자 5분 전 이제 마감합니다. 자 20세트 10세트 5세트 남았습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홈쇼핑. 지금 ARS로 전화 연결하시게 되면 1,000원 할인에 플러스 10,000원 더 요거 있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있으면 못합니다. 금리가 2% 3% 4% 좀 있으면 5% 넘어갑니다. 그러면 5% 되기 전에 4%대 받아라. 이런 식으로 이제 쫓겨가지고 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금리가 더 오를 것 같기 때문에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그냥만 4%대라도 해야 된다라는 계약해야 된다라는 시도 때문에 나온다라는 얘기죠. 주택 판매 단기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근데 이건 또 악재가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늘어나지만 금리가 확 올라가 버리면 또 판매가 안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국제유가 오펙 감산합의 불투명 혼조 WTI 0.4% 하락 나왔다. 그러니까 유가는 뭐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40에서 50달러 왔다 갔다. WTI가 48, 브렌트유가 49. 그래도 40에서 50에 제가 박스를 잡아놨는데 그 박스의 상단 근처 와 있네요. 48, 49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이런 것도 하나의 스킬입니다. 무슨 스킬? 보여주기 스킬. 이처럼 국제유가가 엇갈린 모습을 보인 것은 이란과 이라크가 감산에 합의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는 우려. 근데 사실은 그런 우려가 아니라 감산하기 싫을 거예요. 그쵸? 그동안 내가 맨날 하루에
500만 배럴씩 100만 배럴씩 파가지고 팔아먹었는데, 아니 우리 80만 파자. 하기 싫죠.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한 달에 500만 원 받다가 400만 받아라. 회사 어려우니까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쉽지 않을 겁니다. 자, 이란과 이라크는 감사한 의미를 면제해 둘 것을 요청을 했다. 리비아와 나이지리아도 예외를 인정해 달라. 근데 자기네도 제일 많이 파먹으면서,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서 유가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정도입니다. 달러, 주택 판매 호조의 상승 반전, 엔 약세 지속, 달러 강세를 통해서 다른 기축통화 여러 가지가 있죠. 달러, 엔, 원화, 위안화죠. 위안화. 원화는 아니고, 원화가 되면 좋은데 위안화랑 뭐 유로화 이런 것들, 달러 강세다 보니까 다른 기축통화들의 그 약세를 나타나고 있다. 상대적인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먹거리 손이 있는데, 저기 신림동 가면 순대타운 있죠. 순대타운이 있는데 그 순대타운 중에 입구에 있는 A라는 가게 장사가 너무 잘 돼. 수요가 일정하게 되어 있는데 하루에 10,000명 왔다 가는데, 보통 한 가게당 한 500명씩 왔다 갔다 했는데, 한 가게가 하루에 5,000명, 3,000명 왔다 간다. 다른 가게들은 당연히 손님이 줄겠죠.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기축통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의 강세가 나타나면 다른 것들은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인다. N달러 환율이 떨어졌다라는 얘기죠. 이해되시나요? 네. 국제금값 저가 매수 달러 안정의 이틀째 상승을 보이고 있다. 네. 금값이 올라가고 있다고 하네요. 금반지가 몇 개 있는데 지금 팔아야 되나 싶기도 하고. 네. 자, 유럽 증시 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에 일제히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트럼프가 되고 나서요, 우리의 우려와는 다르게 증시가 오히려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사업가 출신이라 그런가. 근데 이게 언제까지 갈지가 중요하죠. 지금 단기적으로는 주가 끌어올리고 전세계 증시가 좀 올라가고 이익이 나고 있지만, 이게 언제까지 가냐 이거죠. 단발적으로 한번 탕 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꾸준하게 가는 게 중요합니다. 요거를 만약에 이제 비유한다 그러면, 약간 19금 비유하면 또 있긴 한데 그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넘어가고요. 비유한다 그러면 마라톤이랑 단거리 달리기로 이제 비교해 볼게요.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로 열심히 달려가지고 땅 하고 지쳐 쓰러지는 게 아니라, 마라톤처럼 임기 기간 내에 차분하게 오래 달려가지고 결국 임기가 끝났을 때 경기를 이만큼 올려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단거리 달리기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초반은 좋은데 이게 어디까지 가느냐 라는 걸 지켜보자는 얘기죠. 자, 전세계 증시입니다. 세계 주요 증시 현황, 다우지수 올랐고, 나스닥 올랐고, S&P 올랐고, 니케이 오르고, 상해 오르고, 항생 오르고, 영국 오르고, 프랑스 오르고, 독일 오르고, 다 올랐습니다. 다 빨간색이에요. 다. 하다못해 코스피도 올랐어요. 전세계 증시가 지금 어제는 굉장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 효과인지 뉴스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 미증시만 본 거죠? 코스피 안 봤죠? 어머야, 시간이 많이 갔네. 자, 빨리 갑시다. 코스피 코스타. 코스피 전거래 올랐습니다. 22포인트 연간 기준이고요. 월봉 기준 본다라면은 아랫꼬리에 음봉 2달 빠졌고, 아랫꼬리 12월 달도 아랫꼬리에서 음봉 나오려나 양봉 나오려나 지금 봐야겠죠. 자, 주간 기준 보신다라면 하락이 많이 나왔었죠. 몇 주에 걸쳐서. 그 이후에 저점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1900포인트 중반 왔을 때 했던 얘기 뭐예요? 많이 빠졌네요. 이 정도면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그리고 얘기했던 거, 외인의 수급입니다. 최근에 수급 동향 보시게 되면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오기가 좋았던 게 코스피였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그랬고, 외국인들의 물량이 들어왔어요.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주봉 형태인데 양봉이죠. 잘하면 여기서 요만큼 끌어올릴 수 있기 때문에 2000포인트 돌파 이후에 2000포인트 초반선 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번 당장보다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해서 이번 달 매가 12월에 걸쳐가지고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갔으면 좋겠다. 나는 이제 희망을 좀 가져봅시다. 그리고 일봉입니다. 역시 낙폭과대는 뭐다? 기회다. 제가 우리 VIP방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1980선 정도까지는 뭐 충분히 가는데
돌파 나오면 2000 이후 갈 수 있다. 1980 넘었습니다. 어제 83.47에 마감했죠. 예상대로 밀어준 다음에 반등이 나왔던 흐름입니다. 괜찮아요. 잘 가요. 역시 코스피. 자, 코스닥은 600포인트 초반에서 아직 머물러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게 좋아요. 아니 무슨 말이냐, 올라야지 코스닥 또.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나 개인들의 수급을 보시게 되면 개인들의 매수를 자주 해줍니다. 코스닥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저가주들도 많고요. 뭔가 기회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별주들, 저가 종목들, 여기서 대선 일정이 있게 되면 총선이나 대선, 정치적 테마라거나 아니면 큰 이슈가 있을 때 한 번씩 급등해주는 건 코스닥에서 많이 발생합니다. 1000%씩 가는 거는. 그래서 그쪽 라인, 그쪽 업종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연간 기준 올해는 그냥 음봉에서 내년에 위아래 꼬리 양봉으로 뻗어가면 좋기 때문에 연말까지 그냥 이 정도 레벨을 유지하는 게, 밸류를 유지하는 게 좋을 수도 있습니다. 코스닥 월봉입니다. 600 인근에서 유지가 되죠. 그리고 그림 그려봅니다. 하락이 나온 다음에 당장 뻗어가기보다 600포인트 초반 전후 영역에서 잠깐만요. 여쭤보고요. 전후 영역에서 몇 달 정도 쉬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면 훨씬 더 좋아요. 신목이, 다지기, 매집 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에서 역시 연봉과 월봉 동일하게 본다면 600 인근 정도에서 좀 많이 빠지면 꼬리 잡았다가 올라가면 적당히 팔고, 내려왔다가 잡고 위에 팔고, 이런 매매를 하다가 내년 상반기쯤 넘어가면서 연말까지. 근데 어쩌면은 이제 하야가 아니라 탄핵으로 간다 치면 탄핵이 오래 걸리면 내년 여름이나 가을 정도? 가을께쯤에 될 수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에 봄부터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서너 달 정도, 두 달에서 뭐 한 두세 달이나 서너 달 정도, 한 3분기? 분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3, 4개월. 그 안에서 뭐 다시 국내 정세, 전국이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당장 칠지, 연말까지 버틸지, 뭐 가을에 갈지라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게 다 엮이는 거예요. 다 엮여 보셔야 됩니다. 자, 주봉상 그림 보시면은 당장 못 가죠. 2주 전에 아래꼬리 양봉으로 쭉 뻗어왔었는데 그 다음은 조용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일봉입니다. 고만고만해요. 우리 회원님이 지금 뭐 글 적은 거 보니까 이런 얘기합니다. 코스닥 뭐 디커플링, 나스닥 오를 때 못 오르는 바보 같은 장세, 나스닥 빠지면 밴댕이처럼 확 빠지는 얇은 냄비 장세 얘기하는데, 그렇죠. 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체가 되지 않다 보니까 중심이 돼서, 주체가 돼서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뭐 이해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지수를 봤으니까 뉴스 보겠습니다. 오늘 기사가 많지 않아요. 9개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정치권의 현재 상황과 조금 맞물리는 게 있어가지고 그걸 마지막 기사로 가져와 봤고요. 첫 번째부터 봅니다. 요거 아주 잘하고 있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뭘 잘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어르신들, 선제공인님 방송하실 때 자주 하는 말이죠. 할머니, 할아버지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참 쉬운 설명. 초등학생도, 유치원생도, 어르신도 다 이해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편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우리 이제 금융업계에도 그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금융이 파생상품 시장 건전화 방안으로 내년부터 판매 과정 녹취 보관 금융사 투자 권위성 문자도 금지. 그래요? 문자 엄청 많이 오던데 요즘에. 어르신들은요, 물론 정정하신 분도 계십니다. 뭐 70, 80 되신 분도 주식 매매 혼자서 잘하시고 뭐 인터넷도 하시고 하는 분도 계신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무성 오전 국회에서 긴급 회견한다고 합니다. 긴급 회견 뉴스 속보 올라왔어요. 뭐 회원님 말로는 불출마한다는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 근데 분위기상 지금 하기 어렵죠. 네, 사실. 기사 넘어가면 다시. 자, 고령자 ELS 판매할 때는요, 숙려 기간을 둬야 된다.
이거 사기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쪽의 업계가 아니라 보면은 시골에 가가지고 어르신 요거 정말 만병통치약입니다 라거나 요거 정말 좋은 보험입니다, 좋은 상품입니다 해가지고 호쾌가 만들어서 사기치는 놈들이 많아가지고 이러면 안 된다.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그리고 이제 뭐 연세를 들다 보니까 이제 좀 그래요. 어렵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요즘에 단어가 자꾸 생각 안 나는 경우가 큰일 났어요 진짜. 어제 로열티라는 단어가 생각 안 나가지고 더 심해지겠죠. 그래서 일반 주식도 아니라 주가 연계증권과 파생 결합 상품 같은 경우는 정말 더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가 들으면 아니 지수에 연동된 거니까 오르면 수익이고 떨어지면 손실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게 다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숙려기한을 줘야 된다. 무리하게 투자하게 만들거나 혹하게 만들어가지고 땡기면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숙려기한 둬라. 잘하네요. 이런 거 해야 됩니다. 일도 작은데 3일 정도 주고 자녀라거나 지인 대동해가지고 설명을 듣게끔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싶기도 한데, 일단은 이게 이틀 정도 한다고 합니다. 보호장치 마련했다. 자, 그리고 지수가 올랐던 얘기, 뉴욕 증시 산타 트럼프 랠리. 연말에 산타 랠리 있죠. 윈도우 드레싱 효과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요? 미 증시가 3대 지수가 다 올랐어요. 중간에 트럼프를 붙여가지고 트럼프가 되고 나니까 올랐다라고 해서 뉴욕 증시 산타 트럼프 랠리, 기쁘다 트럼프 오셨네요. 한국도 오를까요? 라는 얘기입니다. 미국 대선 이틀 전인 6일 블룸버그 통신은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되면 대형주 중심의 스탠더드 앤 푸어스가 5에서 13% 폭락하는 등 뉴욕 증시에 충격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예상을 했습니다. 예측을 했습니다. 힐러리가 되지 않으면 주가 빠질 거고 어려울 거다, 큰일 난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월가의 우려를 비웃듯이 뉴욕 증시는 계속 올라갑니다. 트럼프 랠리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기대감이 생기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본인의 진영을 꾸릴 때 월가 인재들을 많이 데려오려고 하며, 칼 아이칸 같은 경우도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안 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본인의 진영들을 꾸미고 내각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거를 기대하고 있냐면, 어떤 거를 계획하고 있냐면, 경제 살리기를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업 사냥꾼이었던 사람 혹은 월가의 숫자의 규제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고, 군대라거나 아니면 기술 쪽에 있는 분들이 아니라 경제 부분들에 특성화되어 있는 분들, 투자에 특성화되어 있는 분들을 모셔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트럼프노믹스에 대한 기대감이 커졌다. 주가가 오르고 시장이 상승한다라는 거예요. 그죠? 자기의 전문 분야에서 힘을 발휘할 거 아니에요. 경제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데려온다면 그거에 집중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트럼프 랠리, 트럼프 노믹스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죠? 네. 자, MBC 방송국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트럼프 예상밖 당선으로 금융시장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9일 새벽 그의 승리 연설이 시장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미스터 큰 불확실, 미스터 빅 uncertainty인가요? 네, certainty. 어렵다. 네. 불리던 트럼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상당 부분 덜어냈다는 얘기입니다. MBC가 트럼프가 통합을 강조하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약속하면서 시장 투자가들의 심리가 회복이 되었다라고 설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지금 올라갔다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어차피 인프라 투자 같은 경우는 장기로 가기 때문에 좀 더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지켜봐야 됩니다. 달러 강세에 심 빠진 신흥국. 자, 달러 강세로 가다 보니까 아니 굳이 신흥국에 투자 안 하고 외국에 투자 안 해도 우리나라에 투자하거나 이쪽 분야에 해도 먹고 살겠다.
성장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돈을 뽑아들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국내 증시 빠져나간 외국인들 얘기할 거예요. 치는 거 어렵다는 얘기고요. 바로 나오네요. 외국인들 이달 1조 7천억의 순매도 셀코리아. 셀코리아 장세투자법 미국 경제회복 기대감에 자금 빠졌다. 바로 말했죠 제가. 미국 경기가 회복이 되고 좋아질 것 같으면 굳이 외국의 신흥국에 투자할 필요 없이 자국에 놓으면 되기 때문에 자금 빠져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산타, 트럼프 랠리 미국에만 국한된 게 아닌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기대할 거는 소비재 시즌, 소비재 IT 관련해가지고 블랙 프라이데이와 그 사이버 먼데이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거 있잖아요. 진행하잖아요. 유액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걸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매도가 자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렵다. 근데 코스피는 그나마 물량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들이 팔자 움직임이 많다. 그러니까 미증시 빠지면 그것도 걱정인데 너무 좋으니까 또 그것도 걱정이에요. 이래도 걱정, 저래도 걱정할 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했습니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다. 걱정한다고 걱정이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세상에 모든 걱정은 없어야 된다. 걱정할 필요는 없고 대응을 하시면 돼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될 시기입니다. 자, 외국인들 입지를 보면서 연기금 주목해라.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 물량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 보셔야 되고요. 유가증권 시장 외국인들이 삼성전자의 순매도 1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순매수 1위에 올라왔고요. 코스닥 시장에 휴대의 순매도, 심택의 순매수 나왔습니다. 업종 기준 보시면 당선 이 연기금이 투자 늘리는 쪽은요. 반도체 장비 관련입니다. 이쪽에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보험, 에너지, 은행, 금융업종에 대한 투자가 많이 나오고요. 에너지 쪽도 많이 들어온다고 하네요. 참고하십시오. 저평가된 기업에 대한 선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 자, 대선 이후 외국인상 코스피 종목 주가 올랐다. 얘기했죠. 코스피는 그래도 좋아요. 그나마 외국인 보유 비중 증가 상위 20 종목 평균 수익률이 4.58%에 달한다라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지난주 얘기했습니다. 코스피나 코스닥 봤을 때 코스피가 더 낫다라고. 역시나. 자, 그 다음에 저축성보험의 비과세가 고소득자만 도움이 되냐?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자, 저축성보험 월 50만원 이하 납입이 전체 91.5%인데요. 고소득자 혜택을 막으려다가 서민 세부담 증가 우려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52분인데 잠깐만 기사 몇 개 남았죠? 보자. 기사가 다섯 개 남았죠? 시간이 53분이니까 1분만 하고 넘어가야겠네요. 시간이 많지 않네. 합계로 930만 건의 가입 현황이 있는데 규모는 21조 원 정도입니다. 50만원 이하가 66%에 달해요. 자,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정치권에서요. 고소득자에게 세제 혜택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저축성보험의 비과세를 폐지하고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를 축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그런데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축성보험하는 사람들 보게 되면 돈 많은 사람들은 안 해요. 500만 원 이상 납입하는 사람은요. 5%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서민들이 이걸 많이 하고 있는데 비과세 혜택을 줄여가지고 돈 많은 사람들 안 하겠다? 돈 많은 사람 이거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서민들한테 더 힘들어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억울해. 이거는 좀 생각 좀 하고 해야겠죠.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채권금리 연일 상승 연중 최고치 곡소리 나는 채권형 펀드입니다. 2008년 이후에 세계 금융위기 이후에 강세를 보였던 채권 자산에서 손실이 나기 시작합니다. 채권 금리 급등, 채권 가치 하락, 이것도 트럼프 때문이죠. 기승전 트럼프. 미국의 모든 이슈나 영향들은요. 기승전 트럼프예요. 트럼프 때문에 채권 불안감, 부담성 때문에 채권 금리 올라간다 했잖아요. 금값 급등하고 있고 금리 올라가고 있고 지수 올라가고 있고 다 트럼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면서 채권에 대한 손실이 늘고 있습니다. 펀드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빠져나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까지 채권 금리가 급등합니다.
12월 달에는 인상할 거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해요. 왜냐하면 올 여름부터 계속 얘기 나왔습니다. 금리 올려야 되는데 뭐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럼 언제쯤 올려야 되는데 뭐 어쩌고 해가지고 계속 이어왔습니다. 다행히 넘어가고 했는데 이것 때문에 더 어렵다. 채권형 힘들다. 라는 얘기고요. 요즘에 기업 분할 많이 하죠. 쪼개기 열풍 배경이 뭐냐라는 건데 주식수가 적기 때문에 거래가 쉽지 않아요. 경영 효율성 제고와 함께 지배구조 투명성 확보를 명분이라고 나와줬다라면 이게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주식수가 적어가지고 거래가 안 돼요. 상장은 뭐합니까? 거래가 안 되는데. 그래서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식수를 늘리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요즘에 스타트업이나 신규 회사 같은 경우도 지분 굉장히 많아요. 주식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는 뭐 안 봐도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자, 트럼프 비판했던 버핏이 미국 증시 트럼프 효과에 110억 달러 주식 대박! 좋겠다. 부럽네요. 이거 많이 얘기했던 거니까 넘어갈게요. 마지막 기사. 이집트 무르시 전 대통령 종신형 기각. 재심 받을 듯. 간첩 혐의로 종신형 받았던 무함마드 무르시 전 대통령, 이집트 대통령이요. 재심을 받을 거라고 합니다. 종신형 받았대요. 근데 재심 받겠다. 남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너무 길게 하기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그런데 대통령 끝나고 나면요 다 뒤에 이렇게 막 해요. 얘네들도 장난 아닙니다. 종신 전 대통령이 종신형까지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재심을 받을 것 같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무르시 전 대통령이요 2012년 6월 대선에서 대통령 올렸지만 13년 군사 쿠데타로 1년 만에 밀려난 뒤에 감금됐는데 무슬림 형제단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 왔다. 그래서 끝났다라는 얘기. 남의 얘기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57분 정확하게 57분 넘어갑니다. 이제 선재공관님께 마이크 넘겨드리고 저는 다음에 찾아뵙겠습니다. 자, 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수익 난다. 그래서 수요일 수익 나는 수요일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도 대박 나십시오. 선재공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